심리치료는 심리치료에 대해 얘기할 건가 보다.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심리치료의 목적. 심리치료의 목적.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제거되어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의 삶을 지향한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삶의 고통은 인간의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다. 삶의 고통은 그냥 고정값이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벗어나지 마. 받아들이자.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심리치료랑 달라. 프랭클은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프랭클이 봤을 때 현대인들은 실존적 공허감을 갖고 있다 라고 보아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이게 프랭클의 최종 목적이야. 이게 프랭클의 최종 목적.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그걸론 안 돼. 뭔가 플러스 알파 추가를 할 거야.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 그러면 이제 이후로는 무슨 얘기 나와야 돼? 프로이트한테는 뭐를 받아들였고 뭐를 추가했고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뭐를 받아들였고 뭐를 추가했고 이거 찾으면 돼. 서윤이 네 거야. 네 거야. 자, 시작하자. 프로이트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했다라는 점에서 프랭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랭클도 무의식의 존재 인정. 프랭클도 무의식 중요하다 인정. 프로이트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 원인을 밝혀내는 데 주력을 했다. 그 결과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원인으로 주목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가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의 원인이다 라고 주목을 했어.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 본능과 같은 쾌락 의지를 원초적 욕구로 갖고 있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적 본능, 공격성이 있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 이러한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어. 그러다가 신경증을 유발하는 거야.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요인을 오직 쾌락 의지라고 보았다. 쾌락 의지가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쾌락 의지가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해. 따라서 그의 심리 치료는 잠재된 무의식 속 성적 본능, 공격성 등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거야. 사실 당신이 원했던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근데 좀 너무 오바 아니야? 인간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짐승이지 뭐.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짐승으로 보시면 안 되죠.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거 인정. 하지만 인간은 그걸 넘어선 영적 존재다 라고 생각했어.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책임감, 양심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 무의식이라고 명명하고 현대인들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신처럼 막 그런 욕구, 본능이 억압되었기 때문에 신경증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색깔을 좀 바꾸죠. 아들러의 심리학은 프랭클이 자유와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의지로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원초적 욕구를 성적 욕구, 공격성으로 봤는데 아들러는 원초적 욕구를 권력의지로 봤어.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키고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쓸게요. 뭐라고 쓸 거냐면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갖고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 갖게 돼 있어. 이 얘기. 그 결과 인간은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열등감 갖게 됩니다. 이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의지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야. 금메달 따고 싶은데 맨날 쟤 때문에 은메달이야. 세계 선수권 나가도 쟤만 만나면 4강, 8강에서 떨어지는 거야. 결정할 수 있어. 저거를 약 먹여서 죽여버릴까? 차로 쳐버릴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훈련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되면 금메달 딴 애를 차로 치워버리면 신경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심리치료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위로 와서 다시 봐. 프로이트는 뭐가 중심이었지? 무의식적 성적 본능 공격성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게 프로이트의 치료의 목적이고 아들러의 치료 방식은 올바른 동기와 행동을 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들러 방식이에요. 프랭클은 아들러가 오케이 아들러씨 인간이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보셨다라는 점 오케이 인정.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위에다가 또 이렇게 쓸게요. 원초적 욕구 말고 뭔가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원초적 욕구 오케이 당신이 얘기한 원초적 욕구 인정. 근데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 하셔야 합니다. 예.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 원초적 욕구 말고 다른 걸로도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초적 욕구만으로는 인간이 설명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그거 있는 건 인정. 근데 그게 다는 아니야. 괜찮을까? 옆에 28번 지금 풀어주세요.
답을 이미 내가 얘기해 주었어.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거 찾으면 돼.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정답 몇 번? 2번. 원초적 욕구만으로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밑에다가 하나 더 쓸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돼. 별거 없어. 사실은 거저주는 문제예요. 얘 딱 먹어라. 28번. 다음 질문. 이처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플러스 알파. 자유의지를 오케이. 프랭클의 이야기니까 프랭클 씨 얘기한 거 빨간색으로 밑줄 긋읍시다. 지금부터 빨간색은 전부 다 프랭클.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 프랭클 씨 인간은 뭡니까?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죠.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나는 심리치료는 기법으로 의미치료를 제시했습니다. 의미치료는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삶의 목적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야. 바른 목표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야. 넌 그런 애가 아니야. 이런 애야. 이래야지. 고통 벗어나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마. 받아들여. 고통 없는 인간은 없어.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주체적인 인간이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 누구는 좌절해서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지만 누구는 이를 악물고 이겨내. 그건 개인의 선택이야.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겐 있기 때문이야. 너는 이겨내는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했어. 그런 거지. 이처럼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프랭클 심리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빨간색으로 체크합시다. 중심화제의 특징을 다른 이론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럼 찾아야지. 중심화제 뭔데? 프랭클의 빅터 프랭클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의미치료. 다른 이론은요. 누구 거? 프로이트하고 아들러 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중심화제의 개념 정의한 건 맞아. 장단점 설명하지 않았어. 중심화제의 문제점 해결 방안 없어. 구체적 사례도 없고. 중심화제의 변화 과정 없어. 앞으로의 전개 방향 예측도 없어. 중심화제의 등장 배경 제시한 후. 이건 좀 애매하거든. 등장 배경을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왔어요를 등장 배경이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 미친 영향 이거는 확실히 없어. 그래서 저는 요거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학교생 필기에 수업할 때 잘 듣고 와야 돼. 이렇게. 나는 맞다고 봐. 근데 에이 그 정도로는 하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다음. 왜 이렇게 아련하게 날 봐. 27번 OX 문제죠.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이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았다. 찾으러 갑시다. 프로이트.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은 쾌락의지라고 보았고, 이 사람은 쾌락의지를 뭐라고 봤어? 원초적 욕구라고 봤어. 원초적 욕구에 뭐가 있어? 성적 본능, 공격성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1번은 확실히 맞는 얘기지. 2번 아들러는 열등감은 누구나 갖는 것으로 그 자체는 신경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러는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그게 신경증이 되는 건 아니야. 여기 이 열등감을 갖고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그제서야 신경증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열등감 자체가 신경증은 아니야. 2번 맞아. 3번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러면 열등감, 화살표,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틀린 얘기지. 왜냐고요? 권력 의지가 있는데 기질적 불완전성 때문에 자동적으로 열등감이 생기는 거지. 열등감 때문에 권력 의지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건 순서가 잘못됐어. 그래서 3번. 그리고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겠지. 열등감이 때문에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력 의지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3번 틀려. 됐을까? 호준이가 하나도 안 보이네. 서윤이가 저렇게 크냐? 프랭클은 인간을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로 봅니다. 프랭클,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 얘기 어딨어? 세 번째에서 본 것 같은데. 프랭클은 여기 있네.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다 라고 얘기했어. 다음 5번.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처럼. 여기 있네요. 바로 위에 있었네.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에 동의하면서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얘기했지.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 정답은 3번. 28번 했고요. 뒤로 넘어와 29번 보러 갑시다. 29번은 사실 앞에 본문 볼 필요 없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 유대인 수용자들이 보인 태도는 다양하다.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픈 몸으로 노약자 보살피거나 독가스실 끌려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좀 그랬을 것 같아. 끌려가기 전에는 제발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끌려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살 생각 버려야지. 그때는 좀 대들다가 몇 대 맞고 맞으면은 또 쭈그려 있다가 티 안 나게 대들고 그냥 그랬을 것 같아. 우리 마지막에는 좀 구질구질해지지 말자고. 이렇게 그냥 그 정도. 극한 상황에 처한 수용자를 통해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가 아니다. 아니지. 일반적인 구성 요소다. 고통은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독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좌절한 존재야? 아니지. 아픈 몸으로 노약자 보살펴주는 사람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긍정적인 삶? 아니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거지. 고통을 제거하려면 감옥에서 나와야 돼.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삶의 책임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싶어서 자포자기하는 건 아니지. 정답 5번. 다양한 반응을 통해 힘겨운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체크하자.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다. 이건 맞는 말이지. 선택한 거야. 30번. A는 형과 비교당하며 어린 시절 보냈어. 형은 건강하고 활달했지만 A는 병치레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 A의 신체적 병은 나았지만 A는 여전히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괴로워하며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서 이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해놓고 프로이트 씨 찾아갔더니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주목하면서 당시 억압된 쾌락 의지가 있을 겁니다 라고 전제해. 맞지? 무의식에 그거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는 그 원인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 겁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아들러 씨, 저 어떻게 할까요?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세요. 행동 변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이 권력 의지가 좌절된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는 건 프로이트지.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는 건 프로이트야. 프랭클 씨는 무가치한 존재로, 빨간색 하자.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나 의미를 새로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 정답 4번. 일단 정치.